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현재 외국계 대기업에서 채용팀 이끌고 있는 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뭐 서치펌 국내 대기업, 외국계 기업 그리고 지금 외국계 기업에서 채용 업무만 지금 순수 13년 했고요. 뭐 책도 냈고 그다음에 블로그랑 뭐 브런치 활동도 지금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간단히 이제 외국계 기업의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예전에 이제 외국 채용 트렌드는 이제 베스트 퍼슨을 뽑았죠. 뭐 스펙 좋고 뭐 학교 어디고 뭐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라이트 퍼슨을 뽑는데 이 라이트 퍼슨의 생명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제 직무 중심의 수시 채용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의 대부분은 이제 직무 중심의 수시 채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밑에 채용 담당자를 이제 뽑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저희가 보는 거는 지원한 직무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았을 때 퇴사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매니저 익스펙테이션보다 훨씬 더 업무를 잘하고 또 본인이 즐겨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봤을 때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첫 번째 지원한 직무 관련 인턴 파견직 계약직 실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가장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 회화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토익 점수가 아니라 회화 점수를 더 선호를 해요. 그래서 뭐 토익 스피킹 아니면 오픽. 그래서 뭐 토익 스피킹은 이제 뭐 미니멈 레벨 6, 최고 목표를 레벨 7, 그리고 오픽은 이제 미니멈 IH 그리고 최대 맥스를 뭐 어드밴스로 이렇게 이제 잡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영어 회화 테스트를 시켜보면 일반 토익 점수 900보다는 뭐 토익 스피킹 레벨 7, 레벨 6가 훨씬 더 영어를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점수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외국계 기업은 국내 기업과 공기업과 틀리게 이제 MS 오피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MS 오피스 업무상 문제 없는 부분을 저희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잡 사이트들을 보시면 이제 신입사원들을 뽑는 채용 공고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자격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자격 요건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은 그냥 뭐 말을 뻔질이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자소서를 잘 쓰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업무를 정말 관심이 있고 이 지원한 직무 관련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지 색깔이 있는지 이거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그냥 한번 뭐 나는 이 직무에 한번 지원을 해봤어 그런 사람보다는 이 직무를 위해서 나는 정말 6개월 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했어. 나는 예를 들어 뭐 하버드 대학교 뭐 영문과에 나온 애랑 1대1로 붙었을 때 난 이 직무에 대해서 나만의 직무에 대한 장점과 색깔과 노력을 했어. 이거를 보여주는 사람을 저희가 뽑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제 채용 담당자를 뽑을 때 그냥 뭐 하버드 대학교 영문과 나오고 뭐 말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B라는 사람은 뭐 지방대학교 나왔는데 이제 헤드헌팅 회사나 스타트업 회사에서 채용 업무를 해서 이 업무를 잘하고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 공부까지도 했던 친구를 같이 경쟁으로 했을 때 예전에는 이제 그냥 뭐 스펙 좋은 베스트 퍼슨을 뽑았죠. 근데 이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퇴사할 확률이 거의 퇴사율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나는 이 직무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조직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제 퇴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국계 기업에서 이 헤드카운트를 받는 게 너무나 어렵고 이 코로나 시대에서 이 헤드카운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글로벌에서 다시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데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안 뽑아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을 뽑았는데 6개월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을 뽑았는데 2개월 쓰고 6개월 또 찾다가 2개월 쓰고 이러면 저희 입장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공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매니저나 실무하는 분들이 신입에 대한 업무를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좀 가장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분을 뽑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지원한 직무 관련 이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외국계 기업에 지원할 후보자들은 그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원한 직무에 대한 색깔과 경쟁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인턴을 하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빨리 그 채용,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무를 할지를 빨리 정하는 거죠. 근데 그냥 국내 기업만 준비를 하는 분들은 직무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 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소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공통적인 것만 쓰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방금 같은 이유로 그냥 한번 지원해 본 사람들은 거의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 지원한 직무 관련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적어도 6개월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붙었을 때는 그분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외국계 기업에서의 과 국내 기업에서의 그러니까 차이점은 그 실무 경험과 직무에 대한 색깔 경쟁력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핵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빨리 직무를 선정을 하고 그 직무의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향후 6개월 후에 인턴을 지원할 때, 아니면 졸업하고 1년 후에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 먼저 이제 잡사이트 가서 채용 공고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지금 어떤 채용 공고에 어떤 업무고, 그리고 이 직무에 어떠한 자격 요건으로 인재를 뽑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6개월에 지원할 때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근원은 자격 요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모르고 직무에 대해서도 고민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직무를 빨리 선정을 하고 비슷한 직무를 잡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그 잡사이트의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취업 준비를 하라. 이게 외국계 기업의 핵심 취업 준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잡사이트들을 보시면 지금 외국계 기업의 넘버원은 당연히 피플앤잡, 그다음에 슈퍼루키, 뭐 자소설, 그리고 지금 링크드인은 벌써 대한민국에 230만 명이 지금 링크드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국내 기업이나 이제 그 정부 쪽에 계시는 분들 링크드인을 전혀 모르실 거고, 외국계 기업에 있는 분들 링크드인을 안 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관심이 있어하는 그 직무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채용 담당자 아니면 HR에 관심이 있다. 피플앤잡에서 HR, 뭐 채용, 리크루팅 이걸 검색을 해보면 지금 계약직이나 파견직 아니면 뭐 신입들을 뽑을 때 어떤 자격 요건들이 있는지를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보시면 직무 관련 relevant experience,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두 번째는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다음 세 번째는 저기 보면 MS 오피스 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를 보더라도 MS 오피스, 영어, 그다음에 HR 관련 뭐 경험, 밑에 보셔도 전반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그 외국계 기업에서 신입을 뽑을 때 자격 요건들을 보시면 직무 관련 실무 경험, 그리고 영어 회화, 특히 뭐 오픽이나 토스 이런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MS 오피스 능력, 그다음에 나머지 전반적인 그 직무에 대한 색깔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방학 때라도 아니면 한 학기 휴학하더라도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인턴 이런 실무 경험이 2개월이라도 있으면 뭐 자소서, 뭐 1분 자기소개, 면접에서 이 직무 중심으로 본인의 강점을 어필을 하면 너무나 쉽게 어필이 되지만, 이런 직무 관련된 경험이 없고 직무에 대한 색깔이 없으면 이제 어떤 얘기 할까요? 나는 뭐 동아리 활동에서 리더십이 있다, 뭐 어학연수를 갔다, 이렇게 직무와 관련 없는 공통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제 면접에서 거의 대부분 떨어지는 거고, 직무에 대한 색깔과 경쟁력을 어필을 한다면 당연히 여러 군데서 이제 오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는 외국계 기업은 이제 액션 플랜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뭐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 그럼 아까 잡사이트에서 마케팅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저런 뭐 인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자격 요건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시고, 이 자격 요건 중에 내가 지금 자격 요건이 없는 것들이 뭔가, 이게 취업 준비예요. 이게 취업 준비고, 내가 만약에 MS 오피스를 잘 못한다. 그러면 모스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고, 나는 지금 익스페리언스 실무 경험이 없다. 그러면 방학 때 실무 경력을 하려고 정말 많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나는 이 잡을 찾아야 돼.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대학교 취업센터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피플앤잡이라든지 링크드인 통해서 찾는다든지, 그리고 내 영어가 부족해. 그러면 당연히 영어 회화 공부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액션 플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나는 영어 회화 점수가 없다. 그러면 3개월, 난 2021년 10월 달까지 무조건 뭐 토스 레벨 7을 만들 거야. 아니면 나는 이번 여름 방학 때 당연히 인턴을 꼭 해볼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액션 플랜 중심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국계 기업에서 원하는 입사 지원서는 지금 외국계 기업은 자유양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은 무슨 양식이 다 있잖아요. 근데 외국계 기업은 자유양식의 이력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장 선호하는 거는 영문 이력서, 영문 커버레터, 뭐 국문 이력서 이렇게 그 워드로 다 만든 다음에 이거를 PDF로 변환해서 하나의 파일로 접수를 하는 걸 가장 선호하고요. 그래서 서류 전형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원한 직무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지를 저희가 가장 먼저 보고, 그리고 영어 회화 점수가 있는지를 가장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MS 오피스 잘하는지, 이거는 이제 꼭 보진 않지만 그래도 MS 오피스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 요건 3개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력서를 봤을 때 뭐 학교 사진 이런 거를 먼저 보지 않아요. 당연히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경력사항을 먼저 보죠. 아, 이 친구 지금 지원한 직무 관련 실무 경험이 있나?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을 뽑아야 그 퇴사율이 떨어지고 올해 일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력사항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정말 좋다. 그러면 아, 제발 영어 점수가 있어라. 그 딱 보면 뭐 오픽, 뭐 토스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반적으로 그 지원한 직무에 대한 어떤 색깔과 경쟁력을 어필을 해줬느냐. 예,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역량에서 서치펌에서 실무 경험도 있고 영어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친구는 면접을 안 볼 수가 없죠. 이 친구가 학교가 어디든 뭐 무슨 사진이 어떻든 이 친구를 면접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경력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버드 대학교 영문과 경력상 빵, 그 다음에 뭐 핵심 역량 없고 그냥 공통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면접을 안 보죠. 왜냐면 이 사람 뽑아봤자 이 업무에 안 맞거나 중간에 도망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 봐요. 이 직무에 대한 색깔이 있고 오래 일할 사람을 뽑아야 돼. 실무자들이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을 공포스럽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겨우 TO를 받아서 헤드카운트 받아서 뽑았는데 금방 도망가는 거는 싫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은 이 경력사항을 제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의 지금 채용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공고가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채용 전략 미팅을 채용팀이랑 그 부서의 이제 예를 들어 마케팅 부장이 마케팅 인턴이나 사원 신입 뽑는다 그러면 마케팅 부장이랑 전략 미팅을 해요. 그래서 부장님 지금 신입 뽑는데 어떤지 뽑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요즘 외국계 기업에서는 인사팀이랑 채용팀이랑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HR이 무슨 뭐 채용을 한다든지 뭐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큰 회사일수록 거의 분리되어 있고, HR이 하는 거는 마지막 뭐 HR 인터뷰를 본다든지 아니면 저희 공고 오픈할 때 헤드카운트 이슈가 문제 없는지 버짓이 어느 정도지 이 정도만 체크를 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업무는 다 채용팀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전략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채용 공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 서치를 하는 거죠. 이 후보자 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링크드인, 뭐 잡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 이런 것들, 그리고 공고를 올려서 들어온 후보자와 저희 채용 담당자가 링크드인이라든지 그 뭐 잡프로파일을 보고 설득을 해서 우리 회사에 한번 지원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자 서치를 안 하면 지원한 후보자 중에 라이퍼슨을 뽑는 거고, 저희 같이 이렇게 서치를 하면 마켓에서의 라이퍼슨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용 담당자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다이렉트 서치, 즉 외부 후보자, 그러니까 패시브 캔디데이트,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는 이런 후보자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끔 마켓에서 라이퍼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채용팀에서의 인터뷰, 그 다음에 채용팀 인터뷰를 통해서 부서의 마케팅 부장한테 지금 채용팀에서 내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아까 채용 전략 미팅에서 그 부장께서 말씀드렸던 5가지 중에 이 사람은 4가지가 괜찮은 것 같다. 면접 한번 보시오. 이렇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인터뷰, 그 다음에 뭐 연봉 급선 오퍼 입사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인터뷰는 지금 저희는 혼재되어 있어요. 무슨 뭐 PT 면접, 뭐 집단 면접, 영어 면접 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채용팀 인터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AI 테스트는 저희는 이제 커머셜 쪽으로만, 커머셜 즉 세일즈나 서비스 쪽으로만 게임 테스트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쪽은 진행은 하진 않고 있지만, 이제 이 역량을 저희가 이제 인터뷰에서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뭐 뒤에 말씀드렸던 컴피턴스 베이스 인터뷰로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AI 테스트나 게임 테스트는 이미 그 기존의 저희 탑 클래스, 그러니까 탑
플레이어의 어떤 팀원들을 미리 테스트를 시키고 우리 회사와 이 직무에 맞게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게임 테스트를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 그럼 거기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시켜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인터뷰. 실무 인터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어링 매니저 이 사람을 뽑았을 때 다이렉트 상사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가 인터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 인터뷰나 HR 인터뷰 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저희 글로벌 스탠다드는 3번에서 4번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요. 5번이 넘어가면 서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3, 4번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우리말로 물어보다가 중간중간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뭐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직무 중심의 채용으로 이게 한 60% 그리고 20%는 뭐 조직적 합성, 그다음에 20%는 뭐 인성 이렇게 보겠지만 어쨌든 조직적 합성이랑 인성을 면접 1시간에 좀 판가름하기에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릴 그 컴피턴스 베이스 인터뷰로는 진행을 하겠지만 어쨌든 AI 테스트라든지 게임 테스트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그다음 전반적으로 직무 적합성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 면접은 지금 컴피턴스 베이스 인터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면접, 스타 기법 통해서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츄에이션, 너 어떤 상황이었냐,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 중심으로 지금 질문을 하라라고 그 글로벌에서 내려오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면접 평가표를 만들고 면접관들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의 트렌드를 딱 한 가지 꼽는다. 그러면 직무 중심이지만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은 컴피턴스 베이스 인터뷰, 스타 기법을 활용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떻게 물어보냐면 처음에 뭐한 것에 대한 경험을 알려주세요. 사례를 알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 생활하면서 뭐 조직 생활하면서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물어볼 때 조별 과제를 할 때 어떠한 갈등 사례가 있었나요? 이걸로 먼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과제였는지 언제 어디서 그래서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래요? 그래서 태스크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A 액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그 다음에 결과 그래서 그런 결과는 어땠나요? 만약에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시겠나요? 그래서 무엇을 배웠냐 이렇게 스타 기법 중심으로 CBI 인터뷰를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표는 이제 뭐 키 퀄리피케이션 그 지원한 직무의 자격 요건을 매칭을 시켜서 그 직무의 자격 요건들을 중심으로 얼마큼 잘했는지 그다음에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의 뭐 인재상이라든지 국내 기업에서의 어떤 인재상, 뭐 코어 컴피턴시 뭐 이런 것들 중심이고 그래서 얘는 스트렝스는 뭐고 그다음에 좀 약간 단점은 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자 그래서 뭐 다음 단계로 올리자 아니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외국계 기업은 좀 책상에 앉아서 막 그 취업 준비를 하는 좀 약간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뛰면서 실무 중심 그리고 영어 중심 약간 그런 직무 중심의 채용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